세계 각국 정부 부처들이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 R1의 접속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비슷한 조치에 나섰음.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도 딥시크 접속을 막고 있음.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들도 임직원들에게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시켰음. 국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생성형 AI 모델과 다르게 사용자의 타이핑 패턴을 수집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이를 활용하면 국가 단위의 사용자 식별과 행동 추적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함.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 자체를 차단시켰다고 함. 대만은 외국에게 국방을 의존하는 태도로 유명한 국가인데 문제는 단순 나약함을 떠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군수산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대만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이 산업의 하청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대만은 한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애초에 내수로는 뭘 해보기 힘든 환경이었고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 택한 건 가장 근접한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하청기지 역할로 일본에게 투자받고 일본이 완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러다가 일본 버블이 꺼지며 침체가 오고 한국에게도 추월당했다가 대안을 모색해보다 세계화되고 고부가 가치로 올라가면서 성공한 게 바로 애플의 하청을 받는 폭스콘이나 파운드리, 세계 최강자 TSMC. 언뜻 보면 이것도 장점이 없진 않으나 군수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것은 자동차, 기관차 등의 중공업인데 대만은 중공업 완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 자체가 없음. 그리고 이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루트를 탄 상황에 이미 저하청 모델이 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도 힘든 상황이. 최근 미국 최대 이슈 중 하나가 틱톡에 대한 처분이. 문제는 40대 이하는 73%가 반대할 정도로 틱톡은 이미 미국인들에겐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특히 이번에 틱톡 금지가 예상되자 사람들이 몰린 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대체 앱이 아니라 중국의 샤오홍슈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음. 샤오홍슈는 한국어로 하자면 소홍서를 말하는데 소홍서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들고 다니던 마오쩌둥의 어록을 지칭하는 것이. 미국의 미래를 주도할 젊은 층에서 이런 형상이 강하게 나온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님. 이런 와중에 최근 전문가들은 미국 AI 모델에 필적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공고히 지켜오던 IT 소프트웨어 패권마저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함. 흔히들 홍콩의 일국양제와 자치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기점으로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내에서 진짜 일국양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바로 홍콩 코즈웨이베이의 툭노한 서점 실종 사건이에요. 홍콩의 툭노한 서점의 자랑거리는 중국 지도자들의 부패 혐의와 모든 스캔들을 파헤치는 잡지들로 중국 본토보다 자유로운 홍콩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점과 관련된 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임. 다른 이들은 중국 본토나 말레이시아에 방문했다 체포된 것이지만 점장은 홍콩에서 실종됐는데 행정입법 사법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는 순식간에 의미 없는 헌신짝이 돼버린 것이. 당연히 홍콩 시민사회는 것에게 반발했고 또 중국 눈치 보기 바쁘냐며 행정장관의 분노를 토해냈음. 결국 실종되었던 이들은 대부분 홍콩으로 돌아왔지만 스웨덴 국적의 서점 대주주는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결국 중국에서 징역 10년을 복역하게 되었음. 이는 홍콩 시민사회에 큰 변동을 줬는데 반중공 감정이 더욱 심화되어 이는 2019년 시위의 토대가 되었고 툭노한 서점은 대만으로 위치를 옮겼다고 함. 올해 중국 부자 탈출 행렬이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라고 함. 최대 이유는 중국의 경제 악화임. 실제로 시진핑조차 신년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어렵지만 이 폭풍우를 견뎌내야 한다고 경제적 고통에 대한 인내를 요구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음을 시인했어. 게다가 자신있게 밀어붙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마저 실패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도 2024년 목표치였던 성장률 5%를 못 채우고 4%대로 추정할 정도임. 심지어 해외 싱크탱크인 로디움 그룹의 경우에는 2024년 중국 성장률을 겨우 2%대로 예상하고 있음. 문제는 중국이 제조업도 강하고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커도 너무 크고 인구도 너무 많아서 전 세계 제조업을 파멸시켜도 중국 내수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이상 잘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을 더 못살게 해 중국 내수를 희생하며 얻고 있는 것이라 중국인들은 영원히 중국 공산당의 소모품으로 더욱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예정이라고 함.